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감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주택산업연구원 윤종만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토론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코로나 관련 국가 대응 방침 및 돌파 감염 확산에 따라서 별도의 참관자 없이 발표자, 토론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진행된다는 점 안내 말씀드립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진행에 앞서 우리 주택산업연구원 서종대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쨌든 저희가 1년에 세미나 포럼 같은 걸 5번쯤 하는 것 같은데 매번 자주 와서 우리 이영환 교수님 고맙습니다. 또 도성규 박사님도 고맙고 서울대에서 또 이영선 교수님 아주 고맙습니다. 강원대 고진수 교수님 고맙고요. 우리 진미훈 박사님 토종 고맙습니다. 또 LH공사에서 담당 부장님, 담당 차장님, 담당 과장님 하셨는데 고맙고요. 이제 저는 사실 주택 정책 분야에 발들인 게 1987년부터니까 지금까지 이 주택 분야만 쭉 섭렵해서 거의 한 45년쯤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주택 시장을 제일 면밀히 보고 예측을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무엇보다 이제 통계를 끊임없이 받고 시장을 살펴보기 때문이 아닌가 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건 이제 오늘 주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변명 같지만 이게 어떻게 해서 분양 아파트하고 임대 아파트의 건축비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거 거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의 건축비는 분양 아파트 건축비의 56%, 나라가 책정해 준 건축비. 그럼 뭐예요? 그러면 임대 아파트를 아주 분양 아파트의 절반밖에 벽 두께도 절반, 기둥도 절반, 품위도 절반. 그렇게 짓자면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집을 갖다가 분양 아파트 정부가 정해준 분양 아파트 건축비 그 56% 되는 건축비로 지라고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요즘 모 후보가 말하는 상식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공정하지도 않고요.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정의한 상황을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정치권에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집권만 하면 어떻든 이 표준건축비가 임대료 산정이 기초화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이 정부 들어와서 23번의 주택 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공급이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공급이 안 된 가장 큰 원인은 분양가를 세게 묶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시장 경제에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치게 값을 받으러 가면 누가 물건을 만들어냅니까?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지금 특히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임대 아파트를 100만 채를 공부하겠다 이래놓고는 임대 아파트 공공에서 겨우 한 20, 30만 채 하고 마는데 그 원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임대 아파트가 분양 아파트보다 더 살기 좋게 만들겠다고 공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대선 후보들이 정말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임대 아파트를 만들겠다 해놓고 정작 건축비를 이렇게 하면은 아니 분양 아파트 건축비 56%를 주고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제가 아까 농같이 얘기했지만 정말로 벽 두께 절반, 기둥 크기 절반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마감 자재 아주 싸구려, 문짝도 하고 싸구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반드시 고쳐야 돼요. 이거.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년 재고시를 하게 돼 있고요. 물가 상승이 많이 되면 1년에 2번도 고시해요. 왜냐하면 분양 아파트는 임대료가 아무 관계없거든요. 근데 임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임대료가 비싸다고 하면 정말 정부에서 이렇게 기본소득이라고 마구 나눌 게 아니고 가난한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한테 임대료 보조를 해줘야죠. 돈 많은 사람들한테 전부 10만 원씩 100만 원씩 주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여가 됐든 야가 됐든 같이 돌아가면서 이러고 있는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제는 저는 이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고 정말 그 누군가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리에 모여서 이 토론을 하실 때 정말 좀 신랄하게 좀 토론을 하고 지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록을 남기게.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여야에서 이런저런 부탁도 하고 공약도 얘기하는데 제가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아파트를 청약할 때 공공아파트는 그냥 분양 임대 관계없이 청약을 시켜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청약하면은 청약한 사람이 임대로 선택하고 분양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약 가점에 따라서 뽑고 그다음 임대한 사람은 돈 있는 만큼 내고 그러면 자기 지분 있는 만큼 받고 나머지 임대 살다가 아무 때나 돈 생기면 넣고 그렇게 하면 LH 사람들이 절대 안 나갈 거예요. 근데 LH 사람이 된다고 해야 되는 게 그렇게 하면 분양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하고 건축비를 달리할 수가 없어요. 딱 일거 해결이 돼요. 이건. LH 사람들은 관리가 어렵다 뭐가 어렵다는데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지금 컴퓨터를 하니까 예를 들어 제가 주택금융공사에서 장기 보증금리 대출할 때 중도 상황이 일어나면요 그날짜로 다 계산이 돼. 요즘 컴퓨터 예를 들어서 지금 분양가에 대해서 확정 분양가로 계산하는 방식만 딱 넣어놓으면 내가 오늘 분양대금이 3억 5천인데 오늘 5천밖에 없어. 오늘 5천 냈어. 그리고 3달 뒤에 증권 투자하고 갑자기 이렇게 생겨서 1억 넣었어. 그 날짜로 분양가가 얼마가 계산이 되고 당신이 낸 데는 얼마가 처음에는 당신 입주할 때 냈으면 5천인데 지금은 5,120만 원 이렇게 계산해서 반환 정리해주고 관리하면 돼요. 분양하고 임대하고 딸리 관리할 게 뭐가 있어요. LH공사 관리하면 되지. LH공사 사람들 나중에 그런 거 혹시 공약되면 안 됩니다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 누가 공약할지는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컴퓨터가 얼마나 잘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방법밖에 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지금까지 계속 LH공사는요 1년에 임대아파트에서만 적자가 한 1조 5천쯤 날 거야 아마. 내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합니다만. 근데 LH공사가 견디는 거는 이제 택지 개발 한번 하면 그래서 땅 이제 팔아가지고 돈 남겨서 지금 메고 나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무주택 서민이요. 자기가 무주택 서민이 이런 데 가서 살면은 학교도 지어주고 길 닦아주는데 공공택지 들어가면 자기 돈으로 학교 짓고 자기 돈으로 길 닦고 다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분양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당의 모 후보가 말이지 이 개발이익을 환수했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개발이익이에요. 전부 개발 비용이지. 내가 되게 말하려 했는데 그쪽에다 대고 무슨 사기를 치냐고 대국민으로. 이게 다 비용이거든요. 개발 비용으로 돼가지고 그게 사실은 그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 임대 사는 사람들이 다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참 답답한 게 정부도 알아요.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정치가 섞이기 시작하면 못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치가 섞여도 무조건 손을 댈 수밖에 없게 하든지 아니면 제가 말한 방법으로 그냥 임대하고 분양하고 건축비를 차별 없이 그냥 지어가지고 앞으로 청약하면은 입주자가 마음대로 선택하게 하든지. 어차피 지금 민간은 이거 못 짓습니다. 민간 이거 짓는 사람 이제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부영 정도나 질 거야 아마. 부영은 워낙 원가를 짜게 해갖고 지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괜히 한번 하고 또 이제 있었던 일 없던 일 하지 마시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어디 가서나 이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여기 숫자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건축비를 건기원에서도 받고 LH공사도 받고 해가지고 서로 분석해서 했는 결과에 따르면 분양아파트 건축비에 비해서 임대아파트 건축비가 56%밖에 안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65%라고 들었는데 벌써 10%가 그 사이에 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건설 비용이 70%. 그럼 56%하고 70% 차이를 보면요. 분양아파트는 단순히 보면 아주 나쁘게 보면은 17%의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14% 이익이 남는다고 봐야 돼. 분양아파트, 임대아파트하고 달릴 일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요즘 이 과천의 재건축 아파트를 30년 이상 갖고 있다 입주를 하는데 들어가 봤더니 그냥 제 자재가 말이에요. 형편없어요. 그래갖고 내가 좀 사장한테 뭐라 그랬더니 현장 소장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니 왜 자재가 이렇게 당신들이 우리 조합에 들어올 때는 최고급 품질로 시공하겠습니다 해놓고 이렇게 자재가 최저급으로 됐냐 했더니
입찰해서 최저가로 들어온 사람 자재를 썼다는 거예요. 당신들 최저가 자재를 쓰겠다고 한 적이 없지 않느냐, 최고급품을 쓰겠다 했지 않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하고 차이가 날 수 있는 내장재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뭐 골조를 줄이겠어요, 뭐 벽체를 줄이겠어요. 근데 내장재도 최저가로 써요. 그러면 분양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하고 품질을 차별낼 필요가, 가격 차이를 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을 안 짓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말 오늘 참석하신 여러 교수님들 또 연구원에 계신 분들 좀 신랄하게 얘기를 가서 해야 돼요. 어디 가서 캠프가 됐든 언론에 됐든 학회가 됐든 가서 그래야지 이게 해결이 되지. 저는 이 문제가 나오면 정말 거품을 뭅니다. 거품을 불어. 이게 무슨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많은 정책들인데 대표적인 사기 정책이 이게. 공급하겠다 해놓고 임대아파트 공급하겠다 해놓고 LH공사만 쥐어짜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 LH공사가 쥐어짜는 돈을 누가 냅니까? 결국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받은 국민들이 낸 거예요. 그 돈을. 결국은요, 무주택 서민 저층 아파트, 저기 소액 중소형 아파트 분양받는 무주택 서민들이요,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부담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게 달리 말하면 교차 보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정말로 잘못된 사기고 이거는 비정상적이고 정말 정상을 회복해야 할 당장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분들도 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판단하시고 앞으로 이 내부적으로 많이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뭐 우리 두성기 박사님 같은 게 언론에 자주 나오시는데 가면 좀 이 얘기를 좀 세게 해주십시오. 이거. 예. 오늘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 장소도 좀 협소한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이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하는 주택에 관한 모든 일들이 이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 가장 행복한 그리고 소중한 주택이라는 게 가장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가장 중요한 생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 어쨌든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저희 주택산업연구원 사실 주택이라는 이름을 가진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유일한 기관인데 그동안 뭐 여러 이유로 좀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제가 이제 저랑 추명희 장관님이 오셔가지고 안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연구 잘하고 있으니까 또 성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